공복고TV 안변입니다. 배 팀장입니다. 배 팀장님을 모시라는 열화와 같은 보셨죠? 어떤 거요? 댓글이요. 아, 예, 봤어요. 댓글에 배 팀장님 모시라는 성원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복고TV에 합류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 마스코트 아니었나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네. 많이 모아서 자주 찾아뵐게요. 오늘은 차고송금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송금. 네. 돈 잘못 송금한 거 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은행에 바로 얘기를 하면 네. 바로 조치를 해주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은행마다 차고송금을 즉시 취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차고송금에 대해서 카톡으로 상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공복고 마스코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했거나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남겨놔주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거나 카톡으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잊지 마시고요. 배 팀장님, 업무 하시다 보면 거래대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저희가 거래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돈을 잘못 송금할 뻔했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다행히 큰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는 없기는 해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연간 오송금 액수가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환이 되지 않는 돈은 절반, 1,000억 원이 넘죠. 상당합니다. 이게 잘못 송금하고 네.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귀찮아서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시사를 아는 우리 배 팀장님이십니다. 차고송금, 통상적으로 은행에 전화를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줍니다. 은행은 오송금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오케이입니다. 그냥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완전 그 돈이 욕심나는 건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감정 문제가 기본 베이스고요. 귀찮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자기가 은행원이래. 그러더니 자기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왔으니 이걸 출금하는데 동의를 하라고 하면 이게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거죠. 요즘에 하도 보이스피싱 사고도 많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출금하겠다는데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배 팀장님 말씀처럼 돈 욕심이 나서 쓸 수도 있겠죠. 이거 완전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범죄입니다. 횡령죄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돈이 잘못 입금됐는데 그 돈을 바로 출금해서 강원랜드로 직행한 거죠. 강원랜드. 네. 도박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그래서 은행에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럼 빨리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해 보세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일단 빠르게 가압류 진행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송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연락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공법구에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네. 나도 이제 안변님을 아는 사이지만 네. 차고송금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안변님한테 연락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변호사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근데 소송하면 돈을 곧바로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곧바로 못 찾으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면 네. 큰 돈이면 또 모르겠지만 네. 작은 돈 같은 거 소송하기는 좀 그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안 찾고 반환되지 않는 돈이 수억 원이 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고요. 먼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아까 도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도박한 경우는 물론이고요. 돈을 그냥 반환하지 않는 행위 자체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입니다. 제가 아까 돈을 안 돌려주는 사람에게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송. 무슨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네. 통장 가압류. 맞아요. 이거 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미 반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송금액 수가 큰 경우 말고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 들 텐데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소송 비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얼마나요? 200만 원? 오, 적은 금액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200만 원에 소송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돈의 의미는 예. 그런 소액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내지는 뭐 소송 비용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공법구 TV 차고송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절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조치를 해주고 네. 변호사님이 소송까지 다 해줘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잘못 송금한 돈이 하필이면 네. 압류된 계좌에 들어간 경우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 들어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네, 그렇죠. 지옥불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압류된 통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이건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자마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돈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국가가 세금 체납으로 이 통장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 통장에 돈이 송금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국가에 납부가 돼버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송금한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해 줄 사람이 경제적인 자력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 못 받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의 논리고요. 아까 형사고소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갚지 않을까요? 네, 형사고소는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형사로도 좀 힘들어요.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반환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횡령죄는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또 뭐 돌려주려고 해도 반환해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돈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병행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거죠. 통장인데 네. 압류된 계좌인지 마이너스 네. 통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완전 그냥 똥 밟은 겁니다. 남편님 해결해 주셔야죠. 차고 송금 문제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차고 송금을 하면 안 되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80% 변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금년에 시행됐다고 했죠. 일단 오송금한 사람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80%를 변제해줘요. 그런 다음에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을 오송금자, 이 명의자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개정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금년에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송금하기 전에는 꼭 조심해야겠어요. 네, 꼭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배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쭉 들어보다 보니까 내 통장에 잘못 돈이 들어온 경우에도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바로 돈을 돌려줘야겠어요. 심성이 곱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팁이 있어요. 오송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꼭 그 돈이 실제로 잘못 들어오지 않은 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퇴사한 직장 담당자 명의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관둔 직장에서요? 그렇죠. 예. 관둔 직장에서 어느 날 돈이 송금이 된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는데 바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럼 이거는 바로 돌려줘야겠네요? 이거 네.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배 팀장님 회사에서는 유유수다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회사가 그럴 텐데 못 그런 회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딱 그랬던 거죠. 그리고 노동청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감사에서 미지급 급여 같은 게 나온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더 안 좋으면은 노동청에서 사업장을 고발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후 보완 형식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지급을 한 거였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전화를 해서 이거 회사에서 잘못 지급된 거다. 그걸 빨리 반환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 얍삽하네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알게 돼서 반환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러니 이제 송금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안배님은 상대방이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상대방이 안 돌려준다고 형사고소를 하겠느니 민사소송 이런 거를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지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전 직장이라 그러셨는데 월급은 얼마였으며 퇴직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연차는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분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채게 된 거죠. 역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봬요. 저는 더 좋은 질문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